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부양책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민주당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현금 지급 1,400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아토 동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빵 터지시는 거예요. 저 사실 네. 좋은 별명이긴 한데 네. 사실 방송 나올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운 별명이라서 조금 잘 맞추시라고. 네. 오늘도 좀 좋은 자리값 달라고 제가 조금 네. 그렇게 부담 준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네. 좋은 종목이랑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외 선물 시장 미증시 개장하자마자 이제 뷰 같이 봐드리면서 네. 오늘 시장도 같이 좀 1시간 정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우리 아토마스터님 잘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 장중에도 더 자세한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골드가 지금 주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달러가 떨어지고 백금이 상승을 얻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백금, 이 플래티늄에 대해서는 2%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골드는 이 추가적인 미국의 재정 부양책에 따라서 달러가 좀 약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골드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 어떤 시세에 가리키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0.73% 상승해서 1,84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골드 매도 나왔습니다. 자, 골드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지금 고점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자리값에서 매도하면 좋을지 그 자리값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 오늘 골드 매도 대응으로 가장 유리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1852.2 레인지 구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2.2달러 선 매도 자리 잡아주셨고요.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48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 방송 안에 이 매도 자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아토 동자라는 별명이 조금 어울리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네.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밑으로도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부양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달러의 부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 종목인 골드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시세 자체 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지금 2시간 분봉 정도 되는데 대략 한 이틀 정도가량 총 3일, 오늘 정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3일 정도 되겠네요. 3일 정도가량 지금 상승에 대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달러에 대한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골드 오늘도 약간 매수 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골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골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드 차트 하나로 가지고 보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차트를 같이 조금 동일시하게 보신다면은 현재 이 정도 차트를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자, 대비 차트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차트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와 지금 골드 간의 주가 움직임 보시면 알다시피 2시간 분봉을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딱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네. 완전한 반비례 형식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거의 있습니다. 거울 같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데칼코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네. 이제 같은 비율값을 보여주는데, 자, 골드가 하락했던 시기와 달러에 대한 상승 시기, 자, 그리고 골드가 이제 하락 주기를 줬던 시기와 상승 시기,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완벽하게 1대1 거의 뭐 이제 1대1 비율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골드 차트 한 가지만을 좀 보면서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자, 달러 인덱스의 포커스를 무조건적으로 중점을 두고 현재 골드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자 미증시에서 골드가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또는 반대로 하락 흐름이 나오려면 어떤 종목이 조금 주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게 제일 네.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달러 잘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도 그거에 맞춰서 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매도 관점으로 보시나요? 하시는데요. 자, 현재 이 관점 때문에 그래요. 자, 달러에 대한 주요 지지 레인지까지가 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달러가 하방 추세에서 이제 반등해서 한번 줄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주요 지지 레인지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현재 달러 기준으로 자, 1090.56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자, 슬슬 지금 미장 전에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현재 이 가격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하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골드도 현재 이런 식으로 하락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있는, 즉 데칼코마니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반비례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즉 현재 골드가 1850 계속적인 고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홀리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보시면서 골드가 과연 오늘자 미증시가 개상을 하고 더 추가적인 상방이 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찰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달러가 제 생각에는 90.560에서 한 520 정도에서에 대한 반등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에 따른 골드 저항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골드가 과연 어느 구간에서 달러와 조금 동비례하게 저항대가 지금 잡힐 수 있는가? 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예전 고점 레인지부터 현재 저점 레인지까지 펼쳐져 있는 구간에서 현재 피보나치 작도를 선택해서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지지와 저항 구간대로 체크를 한다게 되면 고점, 저점 쭉 늘려가지고 피보나치 비율, 주요 세 구간이죠. 자, 0.382와 자, 그다음 0.50, 그다음 0.618 구간대를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 가격대 하나가 나옵니다. 자, 0.382 주요 저항값이라 볼 수 있는 기술적 조정에 대한 주요 저항값 1853.2 라인대에 대한 가격대가 잡히는데 현재 주가가 한지 조금 조정을 줘가지고 제가 52.2 라인대라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자, 금일 시점에서 골드가 상승 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도 네. 50 라인대를 지금 쉽게 돌파할 수 없는
아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저항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달러도 3일간 하락을 보여줬고 골드도 3일간 상승을 보여줬고 이러한 반비례식에 대한 모멘텀 속에서 한 번은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은 반등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드가 오늘은 52 레인지 구간대를 크게 돌파하면서 이제 약간의 종가 마감이 좀 이루어지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 골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연출될 텐데 오늘 52달러까지 돌파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52에서 매도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골드에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골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일본봉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미장 전이죠. 이제 네. 미장 전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미장 전에 벌써부터 지금 자리값 싸움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소리냐면은 미증시에서 주가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눌림으로 시작할지에 대한 가격대를 보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52 라인대를 크게 돌파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하단 쪽 지지까지 내려가가지고 주요 눌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수 타점도 하나 나와요. 근데 이걸 방송에서 제가 매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양방향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도도 볼 수 있고 매수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매수 자리값이 필요하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자리값 하나만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지 라인 때만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골드 눌림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28 레인지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네. 골드는 저는 오늘 방향성은 매도로 보는데 지금 들어 올린 게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펼쳐질 수 있는 자리값이 1828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가는 한 52 정도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지지 레인지는 28에서 아마 잡아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는 보게 되면 박스 장세가 조금 네. 연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 자리값을 주셨습니다. 일단 매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852.2달러 선이고요. 자, 지금 일본 봉상으로 골드가 몇 분 안에 한 4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매수 자리까지 주셨습니다. 1828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때 한번 매수 진입해 보셔도 좋다라고 언급 드렸으니까 선물의 매력이 역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자리값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품은요. 저희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1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시장 상품들이 굉장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급 감소 그리고 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렌트 유가가 이 60달러까지 근접을 했고요.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감산을 자발적으로 감산을 했습니다. 2월과 3월 달에 감산을 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오일이 계속해서 상승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가격 0.55% 하락해서 6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일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은 조금 단기적으로 상방 지지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오일 자리값 어떻게 나올지 바로 들어볼게요. 자, 오늘 오일 자리값이 일단 지지 라인 때가 무너져가지고 두 번째 가격대를 먼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주요 지지 레인지 구간은 56.80 라인대 대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80 라인대 매수 들어주셨고요. 이 매수 자리까지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구간이라서 오늘 또 금방 이 자리값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네, 좀 오일이 네. 저 약간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일이 사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는 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하기 상당히 너무 복잡한데 포기할 수 없는 종목이어가지고 일단은 차트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일을 매매를 하셨을 때 아마 애로사항이 한 2가지 정도 잡히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추세죠, 방향성이면.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게 되면 오펙이라는 주요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오펙에 대한 이슈도 나왔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계속적인 축산이라기보다는 축소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유가에 대한 지지력도 한 번 더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협상과 더불어 리비아에 대한 공급 문제도 같이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매도로 볼 수 있는 재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매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재료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유가가 상승 기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조금 방향성은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방향성은 체크를 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너무나 높은 고가 레인지라는 거죠. 높은 고점에 대한 레인지 구간. 사실 지금 유가가 57.58불, 이제 배럴당 58불 정도까지 이제 고점 라인대를 늘려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이제 주가 지수에게 약간 좀 하락세 전환을 보였던 큰 이제 불황 재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주가 지수와 이제 원자재 쪽 선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비례성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사실 원자재도 힘을 많이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방향은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조금 바탕하는 것은 이제 원자재라서 실물 경제와 주가 지수 간에 뭔가 안전한 그림,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제 동시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원자재와 이제 주가 지수를 조금 비교하면서 보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경제가 그렇게까지 아직 회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자재 시장 쪽은 뭘 보여주고 있냐? 특히 유가 시장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팬데믹 이전 가격대까지 회복을 보여준 거예요. 상당한 재료로 지금 가격대를 들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돈이 올 겁니다. 아, 유가가 지금 일단 재료로 인해서 상승은 좋은데 팬데믹 이전까지 수준을 회복해버렸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대응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가가요, 저는 고점이 나왔다고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열 추세로 인해서 고가 라인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고점을 언제까지 그리고 저 현재 오늘자에서도 50불까지, 그러니까 57불이죠, 여러분들. 지금 55불에서 54불까지 내려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 유가인 겁니다. WTI 선물.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에 대한 상당히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가격대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가장 큰 애로사항이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기술적 분석인데 최소한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요. 이제 단기적인 눌림값이 좀 이렇게 좀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일본 관점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관점으로 연이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 한 6일간, 대략 한 일주일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상승 시세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간 상승 쉼 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시세를 주긴 주는데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마디가라든지 눌림점을 전혀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고점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압박적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 분석에서는 매수 대응이 맞아. 다만 손이 안 나가는 차트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종목이.
매수 대응은 맞는데 대응하기가 힘든 종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무리해서라도 잡아가지고 수익 내면 되지 않는가라고 보시는데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리턴이 주는 그 혜택보다는 리스크가 주는 그 손실 부분이 더 엄청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4불 오늘 내로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슈 하나만 터져버리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가를 무조건적으로 기다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소 눌림점은 주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방향성 나왔으면은 눌림은 줘야 되는데 이 눌림 자체가 현재 6일간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한 종목인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 시세 떨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망입니다, 관망. 자리값 하나 정도 던져주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관망하는 거예요. 유가 저거 한 5팀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발상이 제일 위험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계약수 많이 채우지 마시고 단계약으로만 좀 따라가시면서 흐름만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유가 분석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추가적인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56.80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주셨으니까 그 자리값을 오늘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알아볼 상품은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별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이 지수 선물이 랠리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한 랠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이 부양책에 대한 이슈, 제가 오프닝 때 언급드렸던 현금 지급 1,400달러에 대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29% 하락해서 13,64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항상 거의 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의 자리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13,625 매수 타점 가격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25포인트고요. 개장 후에 이 자리값이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개장 후에는 혹시 추가적으로 할 것 같으세요? 상승할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방향성 정했어요. 눌림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림 주고 시작한다라면 625포인트 오늘 가능할지. 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오늘 약간 이제 느낌이 좋으신 것 같은데 개장 후에 저희가 함께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자리값에 대한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미증시 하면은 지금 가장 또 한 번 고가점을 갱신을 해주고 있죠.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900선까지 한번 들어 올렸더라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700선을 지금 넘기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제 전일의 고점을 크게 한 번은 제껴주고 지금 사실 눌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나스닥 상승이 여러분들 부양책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죠.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라는 이슈가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기간으로 따졌을 때 언제까지 나스닥에 대한 지지력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3월 중순까지 나스닥이 매수에 대한 지지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4,000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나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충분히 상승 가능성 높고 방향성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딱 시장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방향성을 매수 관점 위주로만 좀 대응하시면 손실을 볼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왜 나스닥이 3월 중순까지 지지력이 유지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날 너무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공화당의 지지 없이 51대 50으로
자, 부양책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통과시킴과 동시에 시장은 완전히 기뻐했습니다. 와, 부양책 한 번 더 한다. 증시 쪽에서 다시 한번 고가 랠리 나오겠네. 자, 현재 여러분들 고가 랠리, 부양책, 통과 이 내용을 보시면은 부양책이 주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부양책은 우리에게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는 하나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점이구나.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 재료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 나와요. 근데 왜 어떻게 3개월이 아니라 3월 중순까지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양책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양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용이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실업수당. 아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개인당 $100에 대한 지급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이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2월 달에 9천억 부양책 진행한 거 아시고 계시죠? 자, 9천억 부양책이 진행된과 동시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12월 원래 28일 날에 실업수당이 마감이 되는 날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9천억 부양책을 어떻게든 신속하게 실행시켜서 예전 트럼프 대통령 동의서까지 체결을 해서 이제 3월 중순, 3월 14일까지 지금 현재 실업수당에 대한 연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장을 3월 14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실업수당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혜택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소비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심리. 즉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 부양책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 실업수당이 증시를 들어올릴 수 있는 주요 재료이구나. 근데 이게 3월 중순에 마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가 지수가. 조정받나요? 그렇죠. 하락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이든이라든지 미증시는 현재 이 3월까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증시 조정이 뻔히 나올 걸 보이는데 과연 눈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민주당에서 현재 결의안이 먼저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시장 투자자들은 이렇게 느끼겠죠. 현재 미증시가 3월 중순에서 초순까지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발행하겠네, 네. 막 통과시키겠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들어 올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주가에 대한 기반형, 즉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실업수당 종료되기 전까지 나스닥의 상승에 대한 그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즉 3월 중순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전까지 이 나스닥에 대한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시는 이미 주가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준 그림처럼 이미 기반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에 대한 매도 관점보다는 3월 중순까지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매수에 대한 흐름만 집중적으로 포커스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저 나스닥 14,000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스닥 현재 매도 관점 대응하지 마시고 매수 대응 위주로만 트레이딩 관점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중기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3월 중순까지 실업수당 급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차트상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자리값은 13,625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또 14,000포인트를 갈지. 근데 나스닥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도 네,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쯤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네. 장 초반에 현재 나스닥이 하락 눌림으로 시작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상승으로 시작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에서 왜 먼저 하락 유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새벽 5시였습니다. 새벽 5시 이후에 오늘 아침에 고점 레인지를 찍어주고 주가가 이 장대 음봉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자, 60분봉에서 이 장대 거래량 캔들, 장대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고 그 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재 계속적인 박스 조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린 적이 있죠.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뭔가 추세적인 캔들이 하나 나왔었을 때 하나만 찍어라. 봉 중심 하나만 찍고 봐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나스닥이 여기서 한번 매도세 나왔었을 때 저항으로 이 음봉 나오고 중심가 찍으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저점 라인 때 한 번 더 늘렸죠, 여러분들. 자, 반대로 여기서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들어 올렸고 이 캔들의 봉 중심을 딱 찍으니까 현재 13,662라는 가격대가 나오고 이 가격대를 현재 한 하루 종일 버텨주고 있던 자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값이 현재 어떻게 됐어요? 60분봉으로 장전에 이 구간대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 자,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나스닥이 장 개장하자마자 눌림을 주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게 한번 주요 지지 레인지 가격대가 깨졌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체크하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장세인 거거든요. 네. 즉 지지에 대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을 주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 추세 캔들에 대한 중심선을 강조하시는데 그 지지선이 조금은 깨졌기 때문에 오늘 개장 후에 그 이탈 저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상방으로 이 차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저희 지금 개장하기 전에 잠깐 유로 FX까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가 애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달러가 조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률이 좀 완만해졌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을 돌파했죠. 그런 이슈 때문에 달러가 힘을 조금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0.37% 상승해서 1.21090 달러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네. 네, 유로 FX.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수에서 매도로 또 바꿔주셨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가 봐요, 자리가. 어렵지도 않고 네. 약간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값을 어디서 가장 받기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값 전략 조금 들어볼까요? 네, 유로 FX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자리값 단순해요. 자, 1.2140 라인대, 430 라인대 조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430 라인에서 매도를 들어주셨고 어제 1.20300에서 매수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때 매수 들어갔으면 좀 수익 많이 보고 있겠네요, 지금. 어떤 분들은 들어가셔서 수익 한번 먹고 나오셨더라고요. 오. 네, 그래가지고 딱히 네. 뭐 이제 그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네. 추가 코멘트는 하지 않고. 네, 어쨌든 네. 이 매수를 또 이렇게 자리를 잘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매도 자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 자리가 네. 좀 받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그때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있는 시간이 현재 앞으로 한 30분 정도는 20분 정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네. 가격대가 가격대인지라 조금 올라오는 게 좀 버거웁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외려 달러가 반등 시작으로 그러니까 상승 시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골드 트레이딩 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달러가 좀 주요 지지 라인대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달러 얘기하면서 왜 유로 FX 차트를 보고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해요, 여러분. 유로 FX를 거꾸로 뒤집은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을 유로 FX에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유로 FX가 어느 정도 잠정적인 상승함 더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대일 기간이랑 어떻게 보기엔 타점 위주로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림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매수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방향성에서 눌림 지점 정도는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일 타점이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대를 가장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로 FX 아까 침에 달러 인덱스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은 상승이지만 그 와중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주신 거고요. 저희는 뉴욕 증시 개장 함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본장 기준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가 0.24% 하락, 다우존스가 0.26%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0.15%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현재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미니 S&P 500 0.2% 하락해서 3,899.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15% 하락해서 13,6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0.62% 하락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51.6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강보합권입니다. 1,842.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강보합권입니다. 0.35% 오른 1.210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굉장한 상승폭을 그려가면서 하락분을 줄이고 있는데요. 0.17% 하락해서 66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625포인트, 네. 나스닥 지금 매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네, 나스닥 현재 이제 올라가네요. 브리핑하면서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60이랑 63 레인지 이 구간대 깨지 못하면 눌림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 체크하실 분들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요. 네. 매도 대응 1차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매물대밖에 없기 때문에 금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여기입니다. 지금 빨리 그럼 매도 진입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60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음봉 그리면서 네, 이게 바로 내려가는데 실적 분석의 꽃이 아닐까. 지금 자화자찬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660 라인의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 못하고 네, 그것도 있는데 아까 지금 네. 60분봉 설명드렸을 때 약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얘네들이 워낙에 장 초반에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눌림을 못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되면서 네. 현재는 매도 뷰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변곡점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현재 이 구간에서 눌림을 좀 크게 줄 수 있다면은 오늘자 뭐 시가 쪽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다까지 내려온다면 645 레인지까지. 근데 조금 645. 약간 상승 돌파가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돌파가 나온 건가요? 지금 아니요, 70포인트까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왜냐면은 아닌가요? 이게 꼬리 주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캔들을 2개 이상 봐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 구간대에서 가격대를 안착을 시킨다? 그럼 네. 캔들이 2개 이상은 양봉꼴로 나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 주고 그대로 밑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네. 보니까 대부분 여기서 돌파한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고 매수 진입을 하시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하지만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 만약에 나스닥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좀 예상하세요? 나스닥 일단 고가는 한번 제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봉으로요? 네, 나스닥이 지금 주가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봤을 때는 현재 고가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 지수가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증시가 개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나스닥이 어제자 주요 고점이었던 695 네. 5라인대, 99라인대를 근데 한 번 더 지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캔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세력하고 하락 세력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3,673포인트 터치했습니다. 네, 73포인트 터치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관점이 네. 자, 완벽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60분봉 마감까지도 봐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1분봉은 장대로 좀 돌파가 되고 있는 그림이지만 주요 10분봉 캔들로는 아직까지 완성봉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대 밑으로 종가 마감 나오고 그다음 하락에 대한 관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분석을 하려면은 최소 아까 1분봉에서 두세 캔들 이상의 상승뷰가 나와줘야 되고 네. 먼저 확실한 뷰는 60분봉, 이제 중간 분봉에 대한 10분봉 정도 비중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장하면서 13,000
68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거의 지금 하락폭을 줄였기 때문에 아마 상승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혀 변동 전략이 없으신가요? 일단 이 캔들 마감까지 한번 볼 거예요. 5분봉 캔들 마감 이후에 마감이 된 거거든요. 마감되고 나서 현재는 이제 지지에 대한 안착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여기서 변곡 시점으로 봐야겠죠. 네. 장초반 여기서 눌림 나왔는데 그대로 이탈가 못 보여주고 반등에 대한 그림을 여기서 봐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62까지 눌리는 걸 기다리세요, 지금은. 662포인트요? 네, 662포인트. 아까 우리가 저항을 봤던 구간대가 현재는 매수 지지로 변경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었다가 지금은 매수 지지를 확인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62포인트에서 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우리 아토마스터의 전략이 있었고요. 지금 5분봉 상으로도 개장 이후에 세 번째 양봉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봉 상으로는 굉장한 급등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1분봉이 저는 조금 무서운 게 지수가 워낙에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트레이딩 시점이 항상 이런데 본장 때 약간 좀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딱 1차적으로만 노리고 그 가격대가 무너졌다 하게 되면은 12시까지 기다립니다. 12시. 60분봉에 대한 마감, 어떤 캔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분석을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62 구간에서 매도를 봤으면 현재 지금 손절 레인지를 지금 주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는 매수에 대한 대기 관점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대기 관점으로 살펴보시고요. 나스닥은 오늘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권 오가면서 현재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봉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리값 체크해 드렸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혹시 봐주실 만한 상품도 있을까요? 나스닥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여러분? 네, 나스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네. 사실 아까 침에 나스닥을 13,600 이제 28레인지에서 25레인지에 대한 이제 지지값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625라인대의 매수 진입값을 드렸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장 초반에 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저점 라인대를 3, 4라인대를 만들고 지금 들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자에서 아마 25 레인지 가격대는 상당히 받을 수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체크를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62 라인대에서 매수 대기를 하는데 이 구간도 좀 이탈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A자 반등에 대한 관점도 좀 존재를 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현재는 25 라인대에 대한 매수 타점 구간대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매수를 50 구간대를 조금 열어두시고 보세요. 밴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밴딩. 네. 그러니까 어디 자리부터 어디까지. 네네. 자, 13,650에서 13,645 레인지 구간대까지 조금 열어두시고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나스닥 매수 자리가 13,625포인트였는데 이 자리값은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13,645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나스닥은 13,684포인트 터치하고 음봉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650자리가 좀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좀 12시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높은 자리죠, 여러분들. 네. 아마 제가 지금 봤을 때 애들이 네. 지금 장 초반에 고점 라인대를 크게 형성하지 못하면 박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눌림을 계속 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약간 단기 조정장 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650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매매 자리값 오시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자리값이니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상품 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유로 FX 조금만 더 얘기를 하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유로 FX는 또 오늘 상승률이 또 굉장히 좋죠. 그렇죠. 유로 F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일 대비로도 봤었을 때도 충분한 고가 라인대를 갱신을 해주고 있고 안착 관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이제 방향성, 이제 워낙에 선물이 양방향성 대응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회복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것만 체크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유로 FX를 제가 뭔가 이제 이동 평균선을 제가 분석을 조금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예전부터 이제 유로 FX에 대한 상승 관점이 21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1선 기준으로 상승 추세를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죠. 뭐 추가적으로 5일선 관점이 지지력을 유지해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약간 21선이 이거고 5일선이 지지선이라고 봤었을 때 수급선인 거죠, 21선은. 자, 주가가 내려올 때 수급받고 5일선 근처에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유로 FX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점이 언제 깨졌냐면 이때 관점에서 끝나버려요. 그렇죠? 21선에 대한 하락이 타라 동시에 유로 FX가 이제 장중 이제 계속적인 단기 하락 랠리로 갖췄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점 라인 대 구간에서 5일선을 지금 회복해준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5일선을 회복해주고 현재 지금 21선에 대한 안착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 오늘 유로 FX가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려면 여기 구간대를 뚫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1.21430 라인지 뭐 400선이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가격대가 쉽게 안착이 될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네. 여기 가격대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제가 유로 FX를 보는 관점이 뭐 단계적 가격대에 대한 비중일 수는 있지만은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 사항까지 더 나열을 해드리면은 현재 지금 뭐 유럽 쪽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좀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회복이 1차적으로 들어와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 저점 라인 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1차 저점 라인 대가 만들어졌고 추가적인 회복이 더 들어올 것이냐. 즉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유로 FX가요. 1.21430 라인대 위로 이렇게 양봉 마감 나와요, 만약에. 그러면요. 추세가 매수로 바뀐 겁니다. 확실하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종가 라인대 기준 단순하게 보십시오. 1.21430 라인대 여기 해가지고 종가 위 안착 나왔다. 아, 드디어 이제 유로 FX는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로 확실하게 전환되는 시장이구나, 흐름이구나, 이 종목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21430선을 지지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1.21430을 기준으로 위로 안착 후에 양봉으로 종가 마감이 된다면 그때는 아예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지만 눌림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다. 네네네. 눌림 가능성이 안착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골드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골드가 현재 보합권까지 많이 내려왔네요. 네, 지금 현재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급락세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매도펜말 딱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뭐 10분 봉, 5분 봉 보니까 상승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러더라도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맥점 하나 찔렀죠. 달러 인덱스 무조건적으로 봐야 한다. 방향성은 차트 골드 내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어떤 위치에서 존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체크 못했었으면 여러분들 이 하락분 다 맞는 겁니다. 아, 지지 레인지 한 1842, 43 받아주겠지. 뭐 단기간적으로 매수 들어가가지고 이런 저점 라인 때까지 손실 보는 거예요. 흐름은 여러분들 오늘 52.5 라인대를 오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워낙에 매도세가 세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레인지 구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골드에 대한 하락분이 골드 차트에서 절대 나온 것이 아니다가 중요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락 상승분이 현재 반등분이 골드를 지금 하락으로 전환시켜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골드가 자체적으로 하락세가 연출된 것이 아니라 달러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골드가 하락했다라고 봐달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자, 1852.2에서 골드 매도를 처음에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은 매도세가 좀 거칠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1828선 매수 아직 유효한가요? 아, 유효합니다. 여기는 한번 지지받아도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한 41분, 그러니까 3분 전쯤에 1832.6달러까지는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변경된 사안이 없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없습니다. 네. 골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추세 따라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네. 조용히 자리값 딱 찍어놓고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상품별로 또 개장 이후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